안녕하세요. 특파원 K입니다. 디즈니가 넷플릭스가 부러웠던 나머지 한국과 손잡으려고 충격적인 행동에 나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서로 투자금을 늘리겠다며 안달이 난 한국이 부러웠던지 일본은 황당한 짓을 하다가 결국 업계로부터 완전히 외면받는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을 따라하면서 넷플릭스에 엄청난 딜을 제안합니다. 한국이 오징어 게임으로 대성공을 거두자 일본 방송사 TBS는 한국 드라마에 대항마라며 일본 침몰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드라마 일본 침몰을 흥행시키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했는데요. 우선 TBS는 드라마를 잘 되게 하기 위해 한국 기업인 CJ ENM과 업무 협약부터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 이 드라마를 30개 언어로 번역해서 190여 개국에 내보내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마치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넷플릭스에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S는 넷플릭스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류처럼 실적을 올릴 테니 100억을 내고 사가라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자신감인데요. 최근 기사에 따르면 TBS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 한국의 인기 작품을 롤모델로 삼아 일본 침몰을 지상파와 넷플릭스에 동시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그동안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판권을 얼마에 샀는지를 살펴보면 일본 작품들이 넷플릭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문숙 작가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경우 넷플릭스는 300억 원을 들여 독점 배급 판권을 샀고 오징어 게임의 경우에도 2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컨텐츠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을 넷플릭스에 제시하며 딜을 한 것입니다. 사실 넷플릭스는 일본 침몰에 100억을 투자하는 것에도 회의가 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작사들이 한류를 따라잡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니 일본 드라마에 대한 테스트로서 100억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일본 침몰의 성공 유무에 따라 일본 작품들에 대한 향후 넷플릭스 투자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일본 침몰이라는 이름답게 일본 드라마 시장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일본 드라마에 대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침몰이 방영되고부터 일본 내부에서도 이 드라마에 대한 악평이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허접한 CG는 일본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었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 모두 한심하다고 평가하며 한국 드라마와 비교하는 댓글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익 성향이 강한 야후 사이트의 댓글들도 모두 이러니 내가 한국 드라마밖에 못 본다. 일본 것은 유치하고 단조롭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댓글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일본 침몰은 CG가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각본이 정말 어쩔 도리가 없는 수준이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주제의 깊이, 드라마의 속도감, 현장감 등에서 적수가 되지 않는다. 배우들의 연기력도 다르다. 얼마 전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한국 의학 드라마를 봤는데 일본의 의학 드라마는 부끄러운 수준이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 일본 침몰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결국 꺼버렸다. 결말이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건 모든 일본 드라마의 공통점인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눈이 높아진 덕분에 이젠 어떤 일본 드라마를 봐도 시시하다. 100억을 들였다던데 왜 그보다 돈을 덜 쓴 한국 드라마가 더 재밌는 거지? 등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인들 스스로도 도저히 편을 들어줄 수 없을 정도로 드라마나 영화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건데요. 어쩌면 일본 드라마의 수준이 낮은 것도 있지만 일본인들에게 한국 드라마가 너무 익숙하고 친숙해진 덕분에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눈 자체가 높아진 것도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한 일본 네티즌이 남긴 댓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본 드라마는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든다. 나라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는데 위기 관리를 담당한다는 정부 부처가 대학교 동아리만도 못한 가벼운 느낌만 난다. 한국 드라마였다면 같은 장면을 누구보다 진지하고 긴박하게 연출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실망 그 자체였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결국 일본인들은 자국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 드라마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약 3년 전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인기 순위 탑10 안에 한국 드라마들이 대거 포진해 왔습니다. 이 순위는 12월 8일자 일본 넷플릭스 인기 순위인데요. 1위부터 7위, 10위까지 전부 한국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일본 제작사들이 그렇게나 한국을 부러워하며 따라잡고 싶어 100억을 들여 만든 일본 침몰은 고작 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를 전부 한국 드라마에게 빼앗기고 말이죠. 이때 일본 넷플릭스 회원수는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의 차이를 고려해 보더라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 넷플릭스 가입자가 훨씬 많고 규모도 큰 상황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넷플릭스 순위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다수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자국의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한국 드라마의 각본, 연출, 연기력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렇듯 전 세계에서 가장 부국 중 하나인 일본조차도 한국 드라마 없이는 드라마 시장이 굴러가질 않습니다. 이런 한국 컨텐츠와 손잡은 넷플릭스는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흥행한 오징어 게임 덕분에 200억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득을 봤습니다. 광고 효과와 파급력뿐만 아니라 아시아, 미국, 유럽 모두에서 넷플릭스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의 협업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애플TV와 디즈니 역시 한국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급했던 디즈니는 11월부터 한국에서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미흡한 점 투성이라서 욕이란 욕은 잔뜩 먹게 되었는데요. 한국어 더빙 버튼을 클릭했더니 멕시코 발음이 나오거나 한국어 어순이 맞지 않는 괴상한 자막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막 싱크가 안 맞거나 자막을 아예 볼 수 없는 등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디즈니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도 이것보단 낫겠다 등의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캡틴 아메리카나 어벤져스 등 디즈니 플러스가 써놓은 영화 소개글을 보면 정성이라곤 1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짤막한 한 줄 설명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한국과 손잡고 승승장구하는 넷플릭스의 모습을 보고 디즈니 플러스가 너무 성급하게 한국 출시 일정을 잡은 것이라는 추측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데요. OTT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막이 이렇게나 엉망진창인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담원의 대응 또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담원이 도대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는 하는지 의심스러운 어눌한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대목에서 디즈니 플러스는 아직 한국에 진출하기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이 명백합니다. 대체 왜 이 세계적인 대기업은 준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듯 촉박하게 한국 진출을 서두른 것일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업계를 독식하고 있는 넷플릭스를 따라잡기 위해선 한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나 애플TV 등 넷플릭스 후발주자들이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시장은 이미 대부분이 가입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더 이상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지구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시장이지만 단 0.3%만이 넷플릭스에 가입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구독자를 끌어모아야 하는 OTT 기업들로선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는 자가 업계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전 세계 점유율 1위인 넷플릭스도 아시아 가입자가 겨우 0.3%인데 디즈니 같은 나머지 OTT들에게 아시아 시장은 넷플릭스를 따돌리고 업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곳입니다. 이때 아시아 시장을 장악하려면 결국 누가 더 한국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확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심지어 중국까지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충성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한국 작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수시로 한국 작품이 전 세계 순위 1위를 찍으니 당연히 작품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수 기준으로 한국 콘텐츠는 전체의 단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월드 순위에는 한국 콘텐츠가 1개 이상씩 무조건 포진해 있죠. 이렇게 적은 수의 콘텐츠로도 출시하는 족족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한국 콘텐츠의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OTT 업체들이 넷플릭스를 뛰어넘겠다는 포부로 하나둘씩 아시아 시장에까지 뛰어드는 가운데 한국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한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한국 콘텐츠 제작에 향후 몇 년 동안 공격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가 그야말로 아시아 출시 초반부터 한국 콘텐츠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시장을 잡고 한국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구독 서비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 상태로 성급하게 한국에 진출했다. 글로벌 기업답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진출로 넷플릭스와의 경쟁이 치열해진 덕분에 한국 컨텐츠에 대한 투자와 다양성은 나날이 증가할 전망인데요. 한국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이 두 글로벌 기업 중 과연 누가 성공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